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4월 25일부로 이제 시험이 48일 정도 남았네요. 딱 그 67회 시험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시험일이 다가오니까 말씀하시는 게, 추석 게시판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시험 치르는데 난이도가 높고 배관 공사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합격자가 0.5% 이하인데 청와대 민원 이 합격자가 0.5% 이하라는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률이 0.5%? 0.5% 이하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66회 때는 8%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3% 정도인가 이렇게 됐었죠. 65회 때 3.14%인가 이렇게 됐고, 66회는 8% 정도 돼서 한 5% 정도 평균 5%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0.5%가 아니고 5%예요. 이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을 잘 못 쓰시는 거 보니까 좀 제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어는 딱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게 합격자가 0.5%라는, 하여튼 그 의미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난이도가 높고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고 배관 공사 같은 거 작업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다 이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거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작년에도 올렸었고요.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어떤 걸 올리냐면 작업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내용 하고요. 그리고 또 올린 게 또 뭐냐면은 60회 카톡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만 처벌을 하느냐, 다른 데는 더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지 않고 우리만 처벌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올렸었고. 그래서 시험이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부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하면은요, 보시면은 정부에서 답을 하려면 20만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 보는, 한 회차 시험 보는 인원이 몇 명이죠?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 정도. 1000명에서 1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 20만 이상 이 국민들이 전기기능장이라는 시험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 이상 추천 청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신문고와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개별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도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야지, 지금 이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수험자들 개개별로 계속 청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청원하고 그다음 국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신문고가 요건가요? 그죠? 네, 국민신문고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민원을 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계속 청원을 개개별로 다 하십시오.
자기가 시험을 그동안 몇 년을 봤는데 얼마를 몇 번을 봤는데 이 시험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써보세요. 그래서 작업량이 많고 뭐 배관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죠? 그런 얘기인데 난이도가 66개 시험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시퀀스 회로도는 기능사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작업량만 많을 뿐이지 시퀀스는 작업량만 많을 뿐이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었어요. 시퀀스 회로도는 엄밀히 따지면 작업량만 많았었습니다. 시퀀스 회로도가. PLC는 이 특이한 명령어가 나왔는데 연산 명령어를 사용하는 걸 나왔는데요.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 출제 낸 놈들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그 PLC 문제를 이제 뭐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어디 학원하고 폴리텍에다 알려줘 가지고 걔네들만 연산 명령어 죽어라 하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그게 이제 다 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라는 놈하고 산업약관공단 그 출제팀에 있는 놈하고 이 검토자라는 놈 있잖아요.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이놈들이 다 범죄자들이야. 전부 다. 얘네들이 출제를 내고 그 정보를 흘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은 특이한 문제를 내는 거야. 한마디로. PLC 같은 경우에는 내도 안 냈던 연산 명령어를 갖다 갑자기 내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일부 폴리텍이나 일부 학원에다가 그 정보를 넘겨요. 요놈들이. 넘겨서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하고 가니까 나머지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놨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빼돌려서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정보와 문제를 빼돌려서 사전에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시험 전에 하는 놈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검찰에 넘겨야 돼요. 이놈들을. 정말. 얘네들이 부정의에 계속 개입이 되면은 이 시험은 난이도 절대 내려가지도 않고요. 작업량 절대 내려가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정을 없애면은요, 이 시험의 작업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아셨습니까? 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시험 지금 보십시오. 난이도도 올라갔고 작업량은 죽어로 많은데 합격자가 나온대. 합격자가 얼마 나오냐? 평균 5% 6%야. 그거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합격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지들만 빼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년씩 공부한 사람은 어디서 정보 나온다는 거 아는 사람 여기 다 알잖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지. 민원을 하고 청원을 하고 해서 신고를 하고 해서 싹 잡아야 돼, 그놈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듯이 전국에 그 감독관들, 그 3대 감독관들이 있죠. 3대,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3대 감독관. 뭡니까?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폴리텍 쪽에서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군인 감독관 있죠. 군인 출신, 얘네들이. 그리고 또, 메트로, 지하철공사,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싹 그냥 그만두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부정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출제자하고 검토자하고 산업일과공단 그 출제팀 있죠. 싹 갈아치워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범죄자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그동안 시험 문제를 출제를 내고 그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고 빼돌린 애들이에요. 그 작년에 2019년도 보면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됐다라는 과정도 제가 딱 유출됐다는 얘기 듣고 나서 알았어요. 문제 사전에 어떻게 유출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자가 출제를 내요.
산업일가공단은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인 거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내자 그러면은 이거를 검토하게 시킵니다. 검토자라는 게 외부 검토자를 갖다가 데려다 해요. 보면은 기능장 같은 경우에 기능사는 폴리텍 애들 데려다 한다니까. 폴리텍 출신 애들 아니면 교수 아니면 거기 학교 나온 애들. 그러니 수준이 낮은 거지 한마디로. 얘네들이 뭘 알겠어 도대체. 뭣도 모르는 놈들이 출제를 내서 출제 오류가 된 것이고 그거를 또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 자격도 안 되는 놈들이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검토를 하고 자빠진 거야. 그러니 출제 오류가 계속 벌어진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바꿔야 돼. 바꾸고 얘네들 잡아야 돼. 정말 아주 잡아서. 이 시험이 그래요. 이게 이 시험이요. 산업인력관리공단 그리고 폴리텍하고 양아치 학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3구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 연결돼 있다고? 산업인력관리공단, 폴리텍, 그 다음에 이 양아치 학원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시험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지금. 기능사하고 기능장이 빼다가 맨날 그 짓 하는 거야. 빼다가 조금 지나면 또 빼다가 하고. 그러니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작업량이 줄어들 수 있냐고. 없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부정을 싹 없애면은 여러분들 계속 항의할 거죠. 항의하고 민원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합격자도 안 나오고 계속 작업량 이렇게 좀 많고 난이도는 올라가고 그러니 이거 저기 작업량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이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원을 할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할 거야 아마. 시험 보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시험 봤으면 다 청원할 거야. 그러면 정부가 안 듣겠어요? 그거를 귀 기울여 안 듣겠어요? 그렇잖아.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정을 싹 없애라고. 부정을 없애고 누가 정보 빼다 주고 문제 빼다 주면은 그거 갖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국민신고에 신고를 해버려요. 무슨 정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다 신고를 해버려요. 문제 사전에.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시험은 제대로 가는 거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보니까 누구는 빼다가 그 짓을 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 공개하라고.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 이 짓을 하냐 얘기야. 66회는요. 66회 때 보니까 그 연산명령어 나온다는 거 일주일에 알고서 빼다가 했더라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뭐 양아치 새끼들이지 무슨 뭐 그런 놈들이 뭐 수업의 질 뭐 강사의 질 따지고 있어. 강사의 질이 쓰레기인데 범죄자 새끼들인데 말이야. 대포폰 사용해가지고 시험 문제 빼돌리고 뭐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놈들인데 그게 범죄자 아니야? 대포폰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게 심각한 범인들이에요. 범인들. 그런 애들이 지금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애들 싹 잡아다가 넣어야 된다고 걔네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 지금 현재 출제자들 검토자 그리고 산업관 출제 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싹 그냥 그 걔네들 잘라버려야 돼요. 딴 데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던 그런 쓰레기들인데 걔네들을 거기다가 출제팀에다가 갖다 놓고 또 저기 뭐예요 출제자라는 놈 그 빼다가 그 저기 시험 문제 팔아먹는 놈 저기 있지 않습니까? 검토자하고 출제자 이런 애들을 계속 두고서 정보를 흘리는 거야. 시험 문제 빼다 하고 정보 흘리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긴 내는데 특이한 걸 내는 거야. 그러면 그 특이한 거 뭐 나왔다 하고서 말이야 이거를 정보를 흘려버리면은 걔네들만 이제 그것만 하고 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들러리야. 전부 다 싹 떨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쓰레기들이. 이해 가시죠 제 말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올바르게 하라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랬잖아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정하게. 그럼 공정하게 해보자 이 얘기야. 공정하게. 아니 그런 쓰레기들이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 시험에서 그 출제 내고 검토를 하고 출제팀에서 출제팀에 그 정보 흘리는 놈이 있어. 그거 출제팀에 하나별관 출제팀에 있다고 나는 거기에서 확신을 하고 있고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떡고물 얻어 먹어보려고 계속 그랬다가는 이 시험은 작업량 절대로 줄어들지도 않고 난이도도 낮아지지도 않아요. 절대. 그리고 걔네들만 정보 빼다가 일부 해서 일부 합격하고 여러분들 들러리가 될 뿐이야.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첫 번째로 부정 없애라. 지금 검토자, 출제자, 산업외관 직원, 출제팀 싹 없애버리고 3대 감독관, 아까 뭐랬어요. 폴리텍, 군인, 메트로 이것들 싹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응? 얘네들 싹 감독관 싹 바꿔버리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응?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 이 시험이 공정하고 정당한 시험이 되고 올바르게 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산업인력가공단은요 범죄 집단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이거 개혁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일부 정보 빼돌리는 놈 따로 있고 시험 검정하게끔 받아다가 고용노동부 받아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애들이야. 시험 문제를 빼다가 이렇게 팔아먹는 놈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짓을 못하게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아니 기능사도 그렇고 기능장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러잖아. 그걸 없애라고. 없애면은 작업량과 뭐예요? 작업량도 줄어들고 부정이 없어지면 작업량이 줄어들고 또 난이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분 말씀드린 지금 봐봐요. 청원하라고 그런 말을 갖다가 왜 나를 시키나?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나는 이미 했어요. 이미 몇 번을 했어요. 이걸. 응? 작업량이 너무 많다고. 이거 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나를 시키나? 이거 도대체. 본인들도 해야지. 본인들도. 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청와대 보시면은 여기 청와대 클릭 있죠? 그리고 국민신문고 요 두 군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 국민신문고하고 청와대 요런 데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계속 얘기해. 뭐 20만 이상 추천을 못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말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정부에서 산업별가로 또 내보내요. 그거는 정부에서 뭡니까? 산업일가공단은 내려보내는 지침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수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지시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 돼, 우리가. 아셨습니까?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시험 정보 조금 얻는 그런 거 있잖아요. 떡고물 좀 먹어보려고. 부정 정보 얻고 시험 문제 뭐 이렇게 얻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그러니까 떡고물 얻어 먹어서 이제 자기처럼 따보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뭡니까? 그런 거 딱 발견이 되면은 바로 신고를 해버려. 국민신고에 대해 여기다 신고를 해버려. 바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해가지고 잡아들라고 하십시오. 전기기능사하고 전기기능장 그렇습니다. 기능장하고 기능사는 싹 그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여기다가 싹 신고를 해버려요. 신고를 해버려서 경찰에 넘기게끔 하세요. 산업인력과는 답변 못하게 하십시오. 답변 못하게 하고 경찰에 넘기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답변을 직접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산업인력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산업인력과는 범죄 집단인데 무슨 산업인력과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걔네는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가 발생하면 그거를
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딱 감춰요. 은폐 작업을 벌여요. 응? 아니 62회 카톡 사건이 벌써인데 포항폴리텍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대전에 있는 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학교 직원들이 거기를 달려가요. 가면은 뭐하냐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서 입만 맞추는 거지. 돈만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입만 맞추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서 딱 입을 맞추고 오는 거예요. 조사한다고. 걔네들이 조사권이 뭐가 있냐고. 산업인력가공단이 아무런 수사나 조사권이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 뭐가 있는데. 걔네들 법적으로 조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사하라고 되어 있냐고. 그냥 전화 걸고 가가지고 뭐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은폐 작업하고. 계속 그래왔다니까. 과거에 또 한 5년 전,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그 통신기능장 시험. 서울에 있는 학원인데 전자통신 학원이 하나가 있죠. 그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합격자 90명이 나와요. 90명이 나와. 통신기능장.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봐가지고 봤더니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은데 구탱이 조금만 틀려. 5%도 안 틀려. 한 3% 정도밖에 안 틀려. 그게 뭐예요? 출제자가 출제했던 거, 보관했던 거, 검토자가 빼돌린 거야. 검토자가 빼돌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그거 약간 수정해가지고 출제는 내고, 검토자가 빼돌린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학원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똑같이 전기기능장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전기기능장도 거기. 그러니까 전자통신하는 이 쓰레기들이 전기 쪽에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 통신기능장이 그랬거든. 통신기능장이 거기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야. 60의 그 카톡 사건이 이때 포항폴리스 사건이 그렇게 됐고, 그 포항폴리스 사건은 그거를 한 단계 건너뛰었지. 뭐냐면 보십시오. 시험 문제도 빼다가 그 짓을 검토자한테 빼다가 그 짓을 했지.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 감독관으로들어 자기 학생들만 그냥 아주 딱 합격시키려고 그 짓을 했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돈을 받고서 했지 그냥 하겠습니까? 그 짓을 하는데?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서 합격을 시켜주는데, 그런 목숨을 걸고서 그 짓을 하는데, 돈을 받고서 하지, 학생들한테. 많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공짜로 해준다는 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격증 전기 기능장이나 기능사 시험들이 심각하다라는 거를 정부가 인지를 하려면은 계속 청와대 민원하고 국민신문고에다 하고 그런 부정이 발견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신고를 해버려요. 네? 신고를 하죠. 저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그리고 발견되면은 그냥 발견 즉시 그냥 얘기 딱 나오면 얘기 들은 것만 가지고도 그냥 민원을 해버리는 거야. 응? 민원하고 청원하고 해서 계속 잡아 제끼세요. 그래야지 이 시험이 깨끗해진다니까. 응? 그리고요, 여러분들 민원하는 거, 청원하는 거, 이거 불법입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국민심의회에다 하고 청원하는 거 여러분들 말하는 게 불법입니까? 이거 합법이에요. 응?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고 바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여기다가 청원을 하고 말하고 우리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올바르게 가겠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청원하고 민원하는 게 국민신문고에다 민원하는 게 신고하고 민원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이지. 여기다 하는 게 불법이냐고. 합법이에요. 아셨습니까? 합법이고 얘기 들으면은 그 얘기 뭐 정보 듣고 그다음에 또 정보 듣고 시험지 뭐 빼온 거 얘기만 들어도 그냥 여기다가 다 써버려요. 써버려서 철저히 잡아서 그냥 아주 싹 걔네들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자연스럽게 문제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배관공사도 적어지고 작업량도 줄어든다고. 지금 시험이 이게 엄청나요. 작업량이 엄청 나가지고 노인들은 지금 이거 하다 쓰러져 죽어요. 지금 이 시험에 자격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50대 지금 50대가 가장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퇴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6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나이를 먹고서 이 자격증을 그래도 10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70살까지는 일을 하잖아. 어떤 사람 80살까지도 할 수 있,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 작업량 때문에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누구냐면은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그리고 내가 전기기능장을 땄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전기기능장이란 말을 할 수 있고 다녀야지. 아니 그런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그 자격증 딴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올릴 수 있어. 정보도 빼다 듣고서 문제 빼다가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서 합격했는데 걔네들은 그 짓을 하고서 이름을 또 올려요. 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 쓰레기들? 걔네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 걔네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고요. 저도 열이 받을 만큼 받았어요. 지금 받고 아주 어떻게 그 작년에 또 그 검사실에서 뭐 진술 들은 거 얘기 듣고 하는 거 보고서 야 이거 뭐 산업인력가공단이라는 놈들이 이거 완전히 작업을 했구만. 이 범죄 집단이다. 아주 쓰레기들이다. 라는 거를 내가 철저하게 느꼈어요. 내 진짜. 그래서 야, 내 이거 그만둘 수는 없다. 끝장을 보고서 그만두든지 하더라도 이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카톡에다가 그 써준 거 그거 해봐야 합격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시험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형도 있고 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PLC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한 4개 정도가 유효했을 겁니다. 시간 그 안에. 그리고 그것도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싸그리 잡으면서 언론에 터트리면서 뒷구멍으로는 그 포항폴리텍 사건, 뭐 순천폴리텍 무슨 뭐 저기 메트로 사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싹 그냥 감추고 무마를 딱 하면서 얘네들이 없애면서 카톡 사건을 딱 띄워버려요. 야, 거기에 국회의원이 저 자유한국당 그 신땡땡 그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걔를 또 이용을 하고. 야, 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기획수사를 벌여서 막 그냥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요구서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냥 출석하라고만 돼 있어. 조사받으라고. 그래 놓고서 출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와서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려. 죄도 없는 사람을. 거기서 그 유치장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처벌받는 사람 없어요. 처벌사는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서. 1명, 2명이나 될까? 나머지 5명은 뭐요? 죄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법적으로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하지도 않았어. 그냥 잡혀가가지고 그런 일을 고초를 겪었다니까. 그런 짓을 벌린다니까 얘네들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걔네들은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고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또 시험 그 직원들이 그 시험 문제를 알고서 가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해 부정으로. 그리고 이용장 미용장 그거 보십시오. 돈 받고 합격시키고요. 네? 차량장비기술사 시험 문제 빼돌리고 그 출제 냈던 놈은 또 거기 가서 또 시험을 보고. 출제 냈던 놈이 시험을 봐요.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썩을 대로 썩은 데가 산업인력가공단 아닙니까? 걔네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 범죄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뭘 하냐고. 시험을 바꿔야지. 시험을 생각을 해봐. 시험을 바꾸게 여러분들이 계속 청와대 민원하고 국민신문고에 여러분들 계속 하라고. 그거 한번 써보면은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한 4-5번 한 것 같아. 이 청와대만. 왜냐면 옛날에 그 60여 카톡 사건 때 우리 학생들 살려달라고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막 그랬다니까.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쓰고. 또 왜 우리만 처벌을 하느냐. 다른 데는 더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거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처벌을 하고 얘네들을 처벌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올렸더니 검사가 그걸 또 받았대요. 검사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진정서라고 해가지고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첨부를 했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거 수사 중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거는 진짜 내가 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확산되는 게 싫어서 그냥 다물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놈들이 신고를 했다니까. 보니까 신고자 중에 그놈들이 있어.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지네들은 더 잘못을 하면서 남을 신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도 60회 카톡 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냥 1심만 받고 2심 저 항소도 안 했어요. 그냥 네 처벌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갔어. 그 판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얼마나 정중하게 그 판사님을 존경하고 판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하고서 해서 저는 처벌을 받고 그 항소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딱 그냥 처벌 받는다. 근데 원래는 그 사건이 그게 따지고 보면은 벌금이나 뭐 벌금 정도 맞는다 생각을 했었어. 그랬는데 아주 일파만파 커지면서 기획수사를 벌이고 뭐 뉴스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처벌이 된 거야. 기가 막히지.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면은 처벌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이거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걸 한다고 해서 100%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 많은 사람 130명 중에서 실제로 한 사람이 부정행위 저지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조사한 거 보면은 그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뒷구멍으로 나쁜 짓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한 놈들은 처벌을 안 되게끔 산업인력강행 차단을 하고 아니 우리 나하고 수험생들은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게 바로 그 주도자가 산업인력가용단이었어. 산업인력가용단하고 그 양아치 학원놈들이었다니까. 나 그거 보고서 참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기에 나는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다가 썼고요. 그리고 또 작업량이 많다라는 것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왜 우리만 우리가 그때 조사받을 때 용서해 달라 대통령한테 편지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만 처벌을 하느냐, 다른 데는 더 심한 것 했는데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 산업일가공단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글을 썼습니다. 써서 했었고요. 그래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검사 쪽에서 들은 얘기가 그게 청와대에 쓴 게시판에 글이 검사한테 갔대요.
검사한테 가가지고 그게 진정서로 집어넣더라니까 보니까. 나는 청와대 민원을 해서 했는데 그게 진정서로 들어가더라니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진정서로 집어넣어서 그 이렇게 해놓고서 그 검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검사 요즘 그 내가 보는 입장이 그래요. 예, 검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나 처벌 되게 했는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판사님 안 좋아해요. 응? 판사님 안 좋아하는데 판사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 논하는 사람이고 이게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로부터 이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이든지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지만 이게 그 법이라는 게 쓰는 거거든. 설 수 있는 거거든. 판사가 존경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법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내가 싫어도 존경을 하는 거야. 존중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내가 요즘 검사하고 경찰들하고 많이 싸우죠. 그리고 민주당이 뭐 검사 개혁한다고 뭐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나 윤석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긴 것 자체가 싫어. 응? 생긴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생긴 것도 싫어하고, 막 건들건들 하는 것 같고, 좀 안 좋아요. 그런 타입. 근데,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고 봐요, 나는. 왜냐면 검사는, 정치, 현 정부나, 이 권력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수사. 법으로 그게 돼 있대, 그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검사는, 이 기획수사를 벌여서 얼마든지 누구를 수사를 할 수 있고, 청와대 누구를 수사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잖아. 윤석열을 보고 뭐 정치 검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최근에 뭐 최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항의를 하잖아. 그리고 또 경찰청에도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검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니 박근혜 때 박근혜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탄핵시킨 애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 그죠? 지금은 뭡니까? 민주당에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정치 검사야. 정치 검사면은 한쪽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편향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합법이라니까. 합법인데. 아니, 그게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 조국 같은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얘네들을 처벌하니까 문바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벌 못하게 하려고 막 촛불 집회, 무슨 인민재판이냐고, 이게, 응? 누구는 처벌하라고 해서 막 촛불 집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서 이게 인민재판이냐고. 그러면 법이 제대로 쓸 수가 있냐, 얘기야. 나는 그걸 동의를 못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민재판으로 가고 있으니, 나 도대체. 법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현재 검사 측에서 이제 검사나 이 사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요, 뭐 고래 사건 어쩌고 황운하 자꾸 떠들고 그러는데, 고래 사건이 황운하가 2017년도 울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하기 전에 터졌어요. 터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얘가 심각하니까 얘가 언론에 터뜨린 거야. 그러면서 고래 사건에 대해서 터뜨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언론에 뜬 거지. 자기가 출세하려고 뜬 건데, 나는 그래요. 그 고래 사건이라는 게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고래 사건 보면은요, 이 고래 고기를 싸게 해서 팔려고, 불법 포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창고에다가 둔 거야.
그 옆에 이제 다른데 이제 식당 같은 데에서, 그런데 여러 군데 다른데 식당 같은 데에서는 그 불법 고래고기를 걔네들도 이렇게 빼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신고를 하는 거야. 이런 식당들이 서로 이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놈들이 서로 간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봤어도 이게 불법이면 불법인데 서로 경쟁 관계에서 벌어진 그게 일이었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돈을 받았는지, 검사가 돈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래고기를 돌려줬는 거야.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된 그걸 가지고서 고래 사건 어쩌고 자꾸 터뜨리는데, 근본적인 그 신고가 돼서 발생한 원인은 다른 데도 다 저 고래고기 불법으로 다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 뭡니까?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얘를 죽이기 위해서, 요 가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검사가 돌려주니까 그걸 또 이제 말이에요. 또 항의를 하는 거지. 돌려받았다고. 그러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 가지로. 검사가 돌려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그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걸 보고서, 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보복성이니까, 한마디로. 보복성이지,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하고 계속 이제 잡아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걸 터뜨리고서 자기가 무슨 고래 사건에 뭘로 이렇게 딱 뜨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60의 카톡 사건 막 그냥 싸그리 잡아들여서 이제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나온 게 뭐가 있어. 별다른 것도 없다고. 응? 아무것도 아니었어. 경찰도 수사하면서 옆에서도 뭐 저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더구만. 다른 놈들이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 기가 막혀. 나보고 뭐 돈 받고서 카톡, 여러분들 내가 돈 받고서 여러분들 카톡 해줬습니까? 해줬냐고. 솔직히 말해서 안 해줬죠. 당시에 여기 지금 그때 당시 수강생 있잖아. 카톡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계좌번호를 막 통장을 막 싹 뒤져가면서 이거 뭐 돈 받고서 해준 거 아니냐면, 나씨 무슨 놈은 내가 돈 받고서 저기 카톡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부탁받고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도 그냥 많이 찾아오고 막 전화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카페에다 쓴 거 아니에요. 오지 안 와도 되니까, 뭐요, 내가 알아서 해주고서 내가 책임지고서 내가 저기 처벌 받는다. 그 얘기까지 했어, 내가.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응? 딱 그 얘기도 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해준다. 그 정도까지만 해준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또 구글 드라이브 이것까지 다 알려져 가면서, 여러분들 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내가 구글 드라이브를 뭘 알아. 솔직히 말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그거 써보지도 않았어, 전에. 한 번도. 그냥 카톡 이렇게 주고받았지. 그지? 몇 명한테. 그러면은 저도 참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2심도 안 받고 항소도 포기하고, 예, 처벌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다니까. 그 전에 10월 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딱 끊어져 버리다니까. 희한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기 또 죽자. 번개탄 피워놓고 죽자.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야. 학생이 막 울면서 막 하면서 다른 얘기도 하는 거 막 울기만 해.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몇 마디만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 말으라고.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릴 테니까 걱정 마라. 울지 말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걸 포기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울산에 내려가 버린 거야. 내려가가지고 팍 거기서 수사 어떻게 되나 내가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도면검토 기술서인가 그것도 내가 써줬어. 왜 써줬냐면은 우리 학생들 살려주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는 이름을 어디 들어본 아는 학원이 여기 딱 있는 거야. 아는 이름이 싹 써 있어. 거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학원 지금 난리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학원을 또 찾아가서 야, 이렇게 수사가 이런데 내가 그거 써줬다. 미안하다. 이 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정말 싸가지 없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서 그냥 왔어요.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다 신고자야. 환장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도대체. 이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도 학생들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알려주고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응? 내가 카페에다 계속 써줬잖아. 어떻게 하라 하면서 한 명이라도 살려주려고. 응? 피해가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카페도 사기로 뺏겼어요. 검사한테 그 빼줄 테니까 걱정 마라. 검사를 잘 안 돼. 자기가 옛날에 빵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판사 검사를 알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검사를 안 돼. 담당 검사를. 그래서 나중에 검사실에 가가지고 그 검사한테 그 장검사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 아냐? 이 사람이 나한테 빼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아니야. 근데 모른대야 아예. 나 참 환장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완전 사기를 쳐서 카페를 뺏어간 거야. 카페 뺏고 동영상이 뺏고 책 뺏고 다 뺏은 거야 그냥 아주. 그런 쓰레기 같은.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보니까 이 새끼가 신고를 한 거야. 나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놈은 뭐야? 나와 7개의 학원들을 싹 한꺼번에 작업을 한 거지. 한마디로. 싹 작업을 해서 경찰에 넘기고 어떻게 카페를 뺏고 교재까지 빼서 지가 이제 다 해보겠다고. 그 서울에 있는 놈하고 그 작업을 같이 한 거야. 그 신고자가 같이 돼 있어. 얘네들이 제보자가. 야, 나 그거 보고서 기가 막혀. 한두 놈이 신고한 게 아니더구만 보니까. 산업협회 신고한 놈들 있잖아. 그 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획수사를 벌린 놈들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제보자, 이 놈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 정말.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막. 심장이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찢어질 듯이 아픈 적도 있었어. 그게 그 심혈관 질환이 뭐라고 그러더고 막 협심증인가 뭔가 그것까지 막 생기더라니까. 막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프더라니까, 막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싶어요. 야, 그때 당시하고 지금까지 이빨이 지금 생리가 썩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지금까지 4개 뺐어요. 4개, 하나는 그냥 빠졌고 3개는 치과 가서 뺐습니다.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빼야 됩니다, 지금.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빨만 4개 뺐지 이제 5개, 6개 정도 빼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50 넘었어요. 이제 50 하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 우리 아버지도 이가 하나밖에 안 빠지셨거든요. 이가 튼튼하셔요. 지금 76세이신가 77세이세요. 근데 77세시구나. 근데 이가 하나밖에 안 빠졌는데 자식은 세상에 지금 이가 4개가 빠지고 5개째 빠지려고 그래. 그 정도였었어요. 요 잠깐 사이에. 그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작년에 이제 그 검사실에서 그 놈하고 신고자라는 놈하고 대식신문을 하면서 그 조사관이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신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업가공단 그 국장이 시켰대야. 환장해. 그러니까 그 전에 제보를 했다고 그러더만. 제보를 했고 그 6월 달에 제보를 했고 9월 달에 이제 시험지를 빼주고 산업가 국장이 시켜서 9월 10일 날 시험지를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 이제 기획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 산업협력공단 그 국장이란 놈하고 고용노동부 사무관 하나가 있어요. 둘이서 국정보도를 해요. 국정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 그 신보라
신부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엄벌에 처하라.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하라. 하라고. 그런 게 이제 그 신부라요.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기획수사가 된 거지, 이게. 기가 막혀. 이게, 그러니까 요 고용노동부 놈들하고 산업일감 요 직원놈들하고 요게 짜고서 이 양아치학원하고 이 작업을 벌인 거지, 한마디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거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지, 한마디로. 누구나 그 시험 문제를 빨리 나오니까. 아니, 삼로가 아침 8시에 나온대요. 8시에. 자기 말로는. 그게 놀랬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1시에 나와서 1시에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 근데 8시에 나온대. 그래서 그거를 삼로가 8시에 나오면은 그거 준다는 거야. 그러니 그걸 안 받고 싶겠어요? 누구나? 시험 보는 사람은 다 받고 싶어 한다고. 그걸 철저히 이용한 거예요, 얘네들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지. 아마 파렴치한 짓을 한 거야, 아마도. 거기다가 또, 그 고등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팔아 넘겼어. 원래 걔네들은 학원이라는 데는요, 여러 군데에서 시험지를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린 거지. 누구를 해서, 누구를 경찰에 넘기고 누구는 살릴까 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넘겨버린 거야. 그래도 그분 잘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면돼서 연금도 다 날라갔잖아. 지금 그분이 저하고 통화가 돼요. 저하고만 통화되고 그놈들하고 시험지를 원래 그놈들한테 줬었는데 그놈들은 지금 통화를 안 한대요. 그 정도야. 그분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나는 그분한테 받은 건 아닌데 그 제보자라는 놈한테 받은 건데 걔가 이제 7개 학원하고 저한테 뿌렸으니까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제 사건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시험지를 빼준 걸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걔네들이 손자르기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그 손자르기가 뭐냐면은 여러 군데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예요. 한 사람을 이제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는 보호를 하는 그런 식인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이 사정이. 참 기가 막히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야. 그분은 보니까 그분이 돈 받고서 그거 빼준 것도 아니다고 그러더구만. 말이야 그러는데 모르지. 돈 받았는지 어쩐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은 그러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빼주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까지 그렇게 됐고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서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지금 부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야 돼요. 막고 민원하고 청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청원하시고 민원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이분은 왜 나한테 시켜? 너 이상한 분이네. 나는 했다니까. 나는 했는데 왜 자꾸 이게 뭐 민원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그래. 왜 그래. 나 도대체. 여러분들이 각자 다 해야 된다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해야 돼. 100명, 200명, 300명 막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아셨습니까? 그리고요. 그게 그 신고대 조사되잖아요. 조사되면은요. 신고한 사람은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처벌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 문제 빼와가지고, 정보하고 문제 빼와가지고 하잖아. 그럼 그게 신고가 됐어. 신고가 돼서 조사가 되잖아요. 조사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처벌 받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 근데, 신고자, 제보자는 처벌을 안 받아요. 그때 그 포항포레스 사건 신고한 사람이, 익산인가 전주인가 거기 사람이야. 군산인가 거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별도로 조사를 받고 별도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끝났어. 그냥 아예 약식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약식이 됐는지 기소 정지가 돼버렸지. 기소 정지. 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아예 약식도 아니고 기소 정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처벌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부정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카톡도 했지, 구글 드라이브도 했지, 거기다가 이제 저쪽 그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시험지 빼다가 그것까지 했지. 그러니 생각을 해봐. 부정이라는 온갖 부정을 다 했는데 제보자로 등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소 정지가 돼버렸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 안 받으려면은 그 학원에 다닌 사람들이나 뭐 하는 부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사는 방법이에요. 어? 아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 문제도 지금 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사 문제도. 뭐 시험 전에 나온 유사 문제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 처벌이 아니고 조사를 한대. 조사를 산학교육. 그러니까 유사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봤는데 이 문제랑 똑같아. 야, 그럼 이거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하라고. 국민신문고에다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라고. 아셨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벌 받기 전에 어떻게 한다? 제보자, 신고자가 등재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디다가 하는 게 편합니까? 이 국민신문고가 편합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딱 해서 증거자료 해가지고 딱 해서 하고 산업인력과는 조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하라고 딱 넘기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산업인력가용단은요, 그런 거 조사하는 기관, 단체도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 말이야 걔네들이 뭐 정부기관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정부기관 아닙니다. 정부기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그 자격 그 검정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가지고 이게 거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뭐 공익단체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쓰잖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공익단체라는 이런 말을 지금 쓰는 거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절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민간인들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셨습니까? 예. 공무원은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거예요.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라고 하잖아. 단체라고 하죠. 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라고 해도 그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근데 걔네들은 받으다 하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걔네들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뭐 출제자라든가 산업인력 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출제팀하고 뭐 검토자 이런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걔네들은 이렇게 싸고 돌아요. 딱 그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이거 안 돼. 거기다 조사하지 말고 국민신문고에서 써요. 고용노동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조사를 시키라고 하십시오.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처벌을 안 받고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한테 그거 자꾸 뭐 그거 하라고 그러시면 저는 많이 했어. 많이 한다. 또 하라고? 제가 또 민원하고 청원하라고 자꾸 시키면 어떡이야. 지금 많이 한 것 같아. 한 5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5번 한 것 같아. 정부하고 싸우느라고, 그 산업인간들 싸우느라고 한 5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더 해봐야 입이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